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LB가 과연 60일선을 깰지 좀 못 깰지 깨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조금 우리가 먼저 좀 담아볼 만한 종목에 있어서도 좀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보통은 이제 주말에는 조금 일요일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은, 그 전에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월요일날 조금 담아봐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좀 미리미리 좀 브리핑을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 맨날 올라오는 영상에 있어서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뭐 구독, 좋아요 누른다고 해서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좀 눌러주시고 영상도 다 끝까지 확인을 하셔야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HLB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이거 분석에 앞서서 조금 우리가 수익이 났던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2,500원에 매수를 했고, 자, 52,000원이 목표가였기 때문에 56,400원까지 올라갔으면서 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수익 나신 분들 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5,500원 여기서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목표가가 5만원으로 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제가 42,500원 이쪽 라인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이유가, 자, 이쪽 라인을 조금 선을 그어 보게 되면은 다 여기서 쭉쭉쭉 여기서 다시 한 번씩, 어차피 이쪽에 있는 물량들은 없는 거기 때문에 42,500원을 좀 지지를 받으면서 한 번씩 다시 찍고 급등이 나오고 다시 42,500원 지지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여기서도 빠졌다가 42,500원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다가도 좀 수급들이 좀 받쳐졌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으로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급이 받쳐줬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적인 부분을 걷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카카오 게임즈도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다른 종목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테스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제가 이쪽 라인에서 23,000 때부터 24,000원 부근에서부터 계속해서 좀 매수를 여러분들 해보시라고 분명히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고, 자, 우리는 뭐 테스를 방에서는 정리를 했는데 하나 머티리얼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방에서 테스를 정리를 하고 좀 수익적인 부분을 이미 다 뽑아낼 수 있는, 반도체에서 뽑아낼 만한 거는 좀 뽑아냈고, 하나 머티리얼즈를 우리가 27,000원에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끌고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를 좀 반도체 관련해서도 조금 계속해서 보고 있긴 한데, 일단은 뭐 트럼프가 불복을 할 것 같고, 트럼프가 안 됐다는 걸로만으로도 좀 반도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수까지 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안정적으로 좀 운용을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는 또 정리를 하고 현금을 만들어서 밑에서 또 잡아 나가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잡주 이런 거는 저는 취급 안 합니다. 단타로 뭐 하루 안에
무조건 뭐 오전 안에 끝내는 종목에 있어서는 뭐 추천을 해 드릴 수는 있죠. 뭐 몇 시간, 1시간, 2시간 만에 승부 보는 거는. 하지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잡주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스팟 이벤트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30명이 다 찼어요. 다 찼기 때문에 좀 주말까지, 요번 주말 일요일까지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가입하실 분들은 오늘 지금 일요일이잖아요. 오늘 안에 좀 성함 쓰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2개월 플러스 1개월 이거 추가로 드리고 있고, 하루 4,890원 꼴이에요. 거의 뭐 담배가 4,500원, 뭐 5,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담배 한 갑에 5,000원짜리도 있는데, 자, 이 정도랑 비슷한 꼴이면 이참에 차라리 금연을 하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시고 좀 수익적인 부분도 챙겨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요즘 뭐 음식점 가게 되면은 소주 값도 한 병에 뭐 4,000원, 5,000원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술을 마시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주식에 있어서 주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술을 먹고 나면은 좀 다음날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주 한 병값, 음식점에서 먹는 한 병값, 담배 한 갑, 이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소주 한 병만 드시진 않고 뭐 두 병, 세 병씩도 드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두 병, 세 병 드셨던 분들은 한 병을 좀 줄이고 저랑 같이 하시면서 수익도 챙기고, 자, 소주도 맛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한 번씩 양주 먹을 수 있는 비용도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실 분들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HLB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상에서 우리가 잡았을 당시에 9만 뭐 500원에서 뭐 9만 1000원 이쪽 라인에 여러분들이 계실 건데, 지금 뭐 9만 3000원 여기까지는 내려왔지만 좀 21선 여기서 지지를 받고 61선에서는 좀 저항대에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61선을 뚫고 나가면은 시원하게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리고 첫 매수가를 우리가 조금 잘 잡아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9만 1000원 내 매수가를 위협을 했을 때는 좀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좀 밑에서 좀 첫 매수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좀 계속해서 이거는 끌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보세나밉이라는 거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좀 표적 항암제로 좀 치료제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해외에서도 지금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굉장히 승인이 안 나고 조금 삼상 진행이 굉장히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 옵티머스 자산 운영이 조금 HLB 관련해서 굉장히 엮여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HLB가 있으면은 자회사인 좀 바다중공업으로 조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해덕 파워웨이의 좀 대주주인 이제 화성산업에 좀 100억 원 정도 유상증자를 할 때 옵티머스와 관계없이 보이는 두 회사를 좀 내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옵티머스가 좀 자금을 유상증자를 하면서 다른 회사들이 참여한 듯한 외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옵티머스가 이 유상증자 자금을 댔다는 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좀 다른 회사들을 앞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걸리면은 안 되니까 좀 다른 회사로 돌려서 마치 좀 세탁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좀 갖고 갔는데, 유상증자에는 이제 바다중공업과 좀 A사가 각각 50억씩 좀 참여를 했는데, 이 화성산업의 유상증자는 해덕파머웨이의 거래 재개를 위해서 개선 이행 사항이었다고 말은 하지만,
이 해덕 파워웨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장 폐지 결정을 받고 이의제기에서 좀 개선 기간이 부여됐던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상증자에 들어온 두 개의 회사는 모두 옵티머스 쪽에 요청을 받았고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5일날 이 진양곤 회장이 진양곤 회장이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당시 HLB는 해덕 파워웨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옵티머스 측에서 50여 원의 좀 증자를 참여를 하면서 한 달 내에 그 자본을 제3자가 그대로 대사 줄 테니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솔직히 이게 이 말이 믿기는 조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 주주들한테 굉장히 신뢰에 좀 금이 가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은 뭐 옵티머스 유상증자 자금을 자신들이 댔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두 개 회사를 조금 동원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10월 달에 좀 코스닥에서는 해덕 파워웨이가 좀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하면서 옵티머스랑 관련한 거래랑 좀 인물로 인해서 재무 건전성, 지배 구조, 내부 통제 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투자금, 펀드 투자금 일부를 좀 세탁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HLB랑 같이 엮이면서 뭔가 꿍꿍이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HLB 뭐 진양곤 회장이 억울하다 아니다 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좀 더 지켜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뭐 리보세나밉 이거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글로벌적으로 판매가 될 때까지는 무조건 첫 매수가를 굉장히 잘 잡아놓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첫 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굉장히 구독 좋아요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일 여러분들도 조금 같이 미리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SKC,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일 지금 뭐 83,600원인데 83,900원 안쪽까지도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 SKC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SK 계열의 좀 인더스트리 사업을 하고 있고, 좀 LCD, 뭐 태양전지,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 필름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SKC, 솔믹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조금 포인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 SKC가 지난해 인수한 이 동박업체예요. 동박업체 KCFT, 이 사업 가치에 대해서 이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볼 수밖에 없고, 이 동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산이랑 SKC 그리고 일진머티리얼 이렇게 세 회사에서만 만들 수 있다, 뭐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동박이라는 게 배터리 소재, 핵심 소재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고 몇 개 회사 못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KC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뭐 소재 부품 사업도 하고 있고, 좀 SKC 솔믹스는 뭐 실리콘 커즈 알미늄, 뭐 실리콘 뭐 반도체 공정용 부품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코스피 종목이고, 이 코스피 종목이고 좀 안정적으로 좀 우리가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분들이 조금 사고 분할적으로 계속해서 모아 두셨다가 2차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 좀 크게 수익을 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느리지만 꾸준하게 올라가고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 조금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힘을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뭐 수요 성장에 대한 당연히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이 전기차 밸류체인 전체의 멀티플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재물을 보게 되더라도, 자 재물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도 지금 뭐 매출 뭐 영업적 이익적인 부분이 뭐 계속해서 뭐 잘 나오고 그러진 않고 있어요. 지금 뭐 2018년도에는 좀 올랐다가 19년도에 빠지고 2020년도에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분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2분기 1분기보다 3분기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앞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매수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이 동박이 제조하는 회사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일진 머티리얼 랑 SK 넥실리스 사이에서 좀 굉장히 갈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의 좀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인근에 좀 SKC 자회사인 SK 넥실리스가 동박 공장을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미 4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해서 생산 기반을 마련한 일진 머티리얼즈는 좀 인력이랑 기술 유출 등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솔직히 일진 머티리얼즈랑 SKC가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데, 이 동박에 대해서 1등을 갖고 가는 거에 있어서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를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SKC 일진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좀 열받을 수는 있겠지만 SKC도 좀 확실히 일진을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좀 앞으로도 이 추세를 좀 잘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